안녕하세요. 유비스입니다. 유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두산이 바닥을 확실하게 쳤고 이후로 추가적인 슈팅을 보일 것이다라는 증거를 상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주분들께 이제 11월 19일자 영상이었죠. 보시면은 11월 19일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차피 모멘텀은 완성이 알아서 됩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인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파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파생과 현물을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이제 옵션 트레이더였기 때문이에요. 옵션 트레이더를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대략 한 4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산운용사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금을 굴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주식 선물이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두산처럼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선물 옵션까지 같이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흐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도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에서 흐름을 이해했던 부분을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영상을 좀 어렵게 풀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그래도 주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주가가 증명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전일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두산의 답안지가 더욱더 뚜렷해졌다. 안개라는 게 아예 없어졌다. 안개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시거리, 앞을 더욱더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전망, 과연 어떠한 큰 그림이 다시 이어져서 그려질 것인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가 왜 많은 분들 계좌에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오늘 아침만 봐도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11월 20일 목요일이죠. 오늘 아침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 우진으로 시작 30분 만에 8.5%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어요. 자, 어젯밤 엔비디아의 실적이 터지면서 결국 그래픽 카드의 수요는 자,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GPU를 사간 기업들은 결국 전기를 사용해서 이 GPU를 돌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력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원전이 강세를 보일 텐데, 이 원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계측, 제어, 원전 제어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 전에 미리 문자로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지는 시초가 1.5%로 시작을 해서 11%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실제로 마진을 좀 챙기고 나왔고요. 어제 장도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삼익제약을 19,600원 이하로 눌림목에 미리 진입을 해서 17%의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고요. ABL 바이오까지 크게 다들 지금 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50만 원의 기적은 33일 차를 맞고 있는데, 당일 청산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니까 시장이 밀리거나 해도 보유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시고 리스크도 적고 정말 이렇게 실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중에도 문자를 이런 식으로 좀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 장 중에는 펩트론을 35만 1,000원 이하로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많아봤자 하루에 두 종목 정도 당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분석 먼저 하고 이번 주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좀 읽어야 되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지금 중요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좀 가져왔고, 결국 이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5천억 달러의 블랙벨 루빈,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거든요. 이 그래픽 카드가 이제 상한선이 아니냐, 이게 이제 요거 말고 끝이지 않느냐라는 우려심에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5천억 달러 이거는 기본선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천억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달러가 734조 원이나 되게 됩니다. 734조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게 주문을 받은 이 수주 잔고거든요. 수주 잔고가 이제 5천억 달러, 하나 734조인데 이게 너무나도 많고 과거에는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수주 잔고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야, 이거 이제 5천억이면은 이제 끝 아니냐, 이제 볼 것도 더 없지 않느냐 라는 우려심이 있는데 젠슨항은 아니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사우디라든지 중동 쪽의 수요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5천억 달러 위에 더 얹힐 수 있는 추가적인 수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항이 이렇게 어제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뭐 사기를 치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젠슨항은 5천억 달러는 장밋빛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이미 확보가 된 수주 잔고에서 높은 베이스 라인에 가깝게 들린다. 즉 베이스 라인, 기본선에서 이제 상한 기본선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돌파할 의지가 크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는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와 직결을 시켜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직결이 될까요? 지금 이 양반들이 5천억 달러의 그래픽 카드를 사가면은 이거를 굴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굴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블랙웰이나 루빈이라는 그래픽 카드는 전기를 먹는 하마가 아니에요. 하마를 넘어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그냥 전기를 이제 폭식을 시키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전력이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후라가 더 되면 될수록 이제는 어떠한 병목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전력 병목 현상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약방의 감초처럼 더욱더 치명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사갔다고. 더 많이 사갔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못 돌린다니까. 왜? 아니 지금 당장 원전을 빨리 때려 지어야 되는데 원전을 때려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미국도 지금 머뭇머뭇거려. 얼타고 있어. 미국 정부도. 그러니까는 지금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태양광으로 지금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자면은요. 여러분들 734조 원의 그래픽 카드가 이제 다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은 정전, 블랙아웃이 밥 먹는 듯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원전 지어야죠. 뭐 페르미 아메리카랑 같이 지금 텍사스에 추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로만 보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는 거잖아. 웨스팅하우스는. 근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IPO 조건을 걸었어요. 2028년에 우리가 발주하겠다. 미국 정부가. 원래 미국은 원전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했어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하는 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당연히 두산의 수준은 이제 더 크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거 버블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뭐 요게 계속 말 나왔고 AI 버블이 우리나라 증시에 조정을 보였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혔으니까 요것도 중요하죠. 지금 젠슨항은 3중 구조 수요의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CPU만으로는 더 이상 속도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 AI를 구현을 할 때 CPU로만 구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AI로 영상도 만들고 AI로 사진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CPU로 이 복잡해진 구조를 추론을 하거나 학습을 시키려면은 속도가 너무 느려. 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GPU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장난감을 사려는 게 아니라 전기세 줄이려고 형광등에서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지금 바꾸는 개념이다라고 젠슨항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PU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 이 추세가 이제 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투자는 같지만 실제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5천억, 730조 원 이 그래픽 카드를 지금 사는 게 뭐다, 여러분들?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GPU로 갈수록 돈이 빅테크 기업들은 더 절약이 되니까는 본인들이 더 이득이라서 계속해서 지금도 주문을 때려 놓고 있다. 두 번째 이유, AI가 이제 기존 사업을 더 돈을 잘 벌게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검색, 쇼핑 추천, 광고, 유튜브 이거
AI 기반으로 지금 다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에이전틱이라고 있어요. 에이전틱. 이 에이전틱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발 코딩을 도와주고 이제 업무의 효율을 잘 뽑기 위해서 AI로 의료, 법률, 세무, 자율주행 요런 거를 이제 또 AI로 또 굴리다 보니까는 이게 더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주주분들께 이렇게 뭐 우리가 60일로 볼까요? 어제는 20일로 봤으니까 자, 두산을 보시면은 60일이죠, 여러분들. 60일이면 대략 한 3달 정도가 됩니다. 60 거래일이니까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어요? 외국계 창구에서 두산이 있어서 3조 7천억 샀어. 근데 얘네들이 얼마를 매도한 거예요? 거의 뭐 2조 원 매도했어. 그럼 남은 게 얼마야? 1.7조 원이죠. 1.7조 원이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1.7조 원이면은 이게 남았어.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얘네들 이것도 매도할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현물은 줄이고 있는데 선물은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이 방향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같이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도권에서도 숏포지션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숏포지션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해요. 선물 옵션 쪽이. 근데 저도 엔비디아의 어제 실적이 이제 뭐 어떻게 나온다. 여러분들께 단 한 줄도 말씀 안 드렸잖아. 그냥 요거 가지고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어쩌다 한번 맞을 수가 있지 어부질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도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제도권에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가 두산의 지금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은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 눌림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전처럼 양봉 기대해야 돼. 근데 막말로 양봉 2개 정도 나오면은 얘 직전고점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야. 왜냐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아침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다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에 삼익제약을 제가 9시 10분에 드렸잖아요. 주식이 여러분들 딱 눌림목에서 우리가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효율이 잘 나와. 제가 9시 10분에 드린 게 대략 한 아침 이 급등 나오기 직전 9시 10분 요쯤에서 드린 거거든요. 요쯤에서. 그러니까 두산도 지금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전에 자, 이 눌림목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눌림목도 어느 정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웃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프리미엄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봤을 때는 지금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뭐 물론 뭐 자유시겠지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답안지가 선물옵션 종합 차트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얘 이 갭 메꿔야 돼. 언제까지?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갭 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갭이 얼마예요? 종가가 지금 이때 10월 29일 종가가 얼마로 마감했습니까? 96,400원. 그러면은 선물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갭은 메꿔줘야 되거든. 현물과는 다르게. 반드시 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주가가 급등할지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또 수익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가 이런 흐름 기다릴 필요 없이 어떤 열매를 바로 따가면 될지 이런 흐름을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 바로 열매 따가시라고 그런 취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강하게 터진 종목 미리 들어가서 열매 따먹을 수 있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수익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양봉 2개면은 지정 고점 돌파합니다. 선물 옵션 차트에 갭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답안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답안지는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 답지가 다 주어진 주식이 두산이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만 원의 기적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 남겨드리고 있고 받아보신 분들 정말 분석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수익을 오늘도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 50만 원의 기적 제가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이 아침마다 수익을 보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